안녕하십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를 선도하는 피쉬히어로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들이 댓글창에 몇 개 달려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날이 좀 선선해져서 야외로 나왔는데 뭐 그렇게 뷰가 멋지진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송구합니다. 네, 하여간 여러분들은 지난 뜨거운 여름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수경재배, 즉 양액에 기반한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얘기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쿠아포닉스이건 양액 기반 일반 수경재배이건 이른바 하이드로포닉스이건 둘 다 수경재배입니다. 우리가 수경재배라는 말을 과거엔 썼었고, 최근에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수경재배는 양액 기반 수경재배 또는 일반 수경재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어요. 누구 사이에서? 저희처럼 아쿠아포닉스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편 아쿠아포닉스는 양어 기반 수경재배라는 말을 써요. 자, 용어가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용어에서 둘 다 한국어로 봤을 때 수경재배라는 말이 들어와 있고, 그 앞쪽에 양액 기반과 양어 기반이라는 말이 각각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그 두 가지 농법의 실질적 차이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액 기반 수경재배는 양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양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식물을 기르는데, 그 식물을 기를 때 소일리스, 즉 흙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중심으로 영양분이 전달되고 물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에요. 이 양액은 어디서 옵니까? 일반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화학물질들을 분해하거나 합성해서 만들어내요. 순수한 의미의 유기농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양어 기반 수경재배, 즉 아쿠아포닉스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물고기가 자라나는 근간이 되는 비료 성분이 양액, 즉 석유를 분해 합성해서 만들어낸 무기물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유기물, 즉 물고기가 사료를 먹고 사료를 먹은 다음에 분변을 배설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나온 암모니아와 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양어 기반 수경재배와 양액 기반 수경재배, 즉 일반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에서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비료의 성분이 무기물, 화학물질에서 오냐 또는 유기물, 자연유래 물질에서 오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수경재배, 즉 토경재배가 아니고 수경재배예요. 소일, 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물을 기반으로 작물에게 비료 성분을 전달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식물을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공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공식적이지 않은, 이론적이지 않은 실무적인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네, 있어요. 최근에 확인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아쿠아포닉스의 생산성이 일반적인 양액 기반 수경재배보다 낮을 것으로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양액 기반 수경재배는 조제를 해요. 각각의 식물에 맞게, 나는 토마토를 길러, 나는 멜론을 길러, 나는 고추를 길러, 나는 뭐 엽채류를 길러, 나는 과채류를 길러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식물에게 들어가 줘야 하는 비료 성분이 밀리그램 단위로 정확하게 쫙 나눠서 그걸 갖다가 약국에서 약 조제하듯이 착 조제해가지고 물에 풀어놔요. 아쿠아포닉스는 대충 적당히 뭐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해요. 당연히 전자, 즉 양액 기반 수경재배가 더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아니 이건 웬걸? 후자가 같거나 적당히 대충, 그렇게 정교하게 맞추지 않은 후자가 같거나 더 높아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과학자들이 지난 10수년간 열심히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 얻어낸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예요? 우리의 뱃속에 보면 대장 내에 엄청난 수준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더러워!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어요. 저 예쁜 초절정 섹시미녀 여자 배우의 뱃속에도 들어있어요. 저 멋진 남자 배우의, 남자 가수의 뱃속에도 들어있어요. BTS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들을. 우리의 손에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도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도 있어요. 우리의 입안에도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에 특정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장 내에서는 장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분들이 균형 잡혀서 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요. 이게 밝혀진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뱃속의 대장균 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형성되면 치매가 안 걸리거나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토피, 대부분의 경우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면역계통에 혼란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데, 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적용 가능하냐? 우리의 농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화학 기반으로 만들어진 양액 기반 수경재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화학약품으로 물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폐액 처리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쿠아포닉스 기반 수경재배는 물을 바꾸지 않아요. 물고기가 살아서 숨쉬는 물이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박테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냐? 식물의 뿌리에 붙어서, 식물의 잎에 붙어서 균형이 잘 100% 잡히지 않은 영양분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식물의 상황에 맞게 100%, 120%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처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쿠아포닉스의 효율성이 일반 양액 기반 수경재배와 비등하거나 또는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쿠아포닉스는 그럼 물고기의 사료만 가지고 100% 식물을 길러내요? 그건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몇 가지 성분들을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 성분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유기물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또는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자연물에서 최소한 유래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의 PC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